자, 22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 문제, 이제 확률과 통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번. 자, 다항식 x 플러스 2의 7승의 전개시켜서 x의 5승의 개수 찾기. 자, x의 5승 개수 이거 이항 정리죠? 다 쓰라고 했죠? 5승이고 제곱이고 7C5가 정답이겠다. 따라서 7C5는 7C2와 같기 때문에 7, 6, 2 나눠주면 21이고 21 곱하기 4만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84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이항분포 bn, 3분의 1을 따르고 분산 EX가 40일 때 VEX가 40이라는 소리는 뭐죠? VEX는 누구랑 같죠? 4배의 VX와 같죠? 자, 요 2를 제곱해서 앞으로 써줘야겠죠? 근데 이 친구가 40이라는 소리는 분산 누구란 소리예요? 10이란 소리죠. 근데 분산 어떻게 구하죠? N, P, Q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나눠주면 5, 9, 45가 정답이 된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줘요. 오케이. 그 다음 25번. 자, 25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A, B, C, D, E 다 더하면 12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절대값 주는 게 5래요. 그러면 이 녀석부터 찾아봅시다. 그럼 A, B가 될 수 있는 녀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요? 3,2랑 2,3 두 가지밖에 없죠. 제곱에서 제곱 뺐더니 5가 되는 수는 3제곱 빼기 2제곱 하면 5죠. 그죠? 마찬가지로 절대값이기 때문에 A가 2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저 친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이 친구는 5기 때문에 더하면 이 친구가 더해서 5기 때문에 5를 빼주면 7인 걸 알 수 있죠.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다 1씩 주면은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몇 번만 주면 되죠? 3을 빼주면 4번만 주면 되겠다. 따라서 얘는 6C 4기 때문에 6C 2랑 똑같죠? 6, 5, 2 나눠주면 15가 된다. 근데 우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곱하기 2를 해주면 정답은 30이 된다. A랑 A, B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2를 곱하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10장의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를 3장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거나 7 이상일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일 개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4 이하라면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려면 5부터 10까지 뽑은 거를 빼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죠? 10개 중에 3개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얘는 19, 8 곱한 다음에 3, 2, 1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3, 4, 120이죠. 그럼 120에서 5부터 10까지 중에 3개 뽑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6C 3이기 때문에 6, 5, 4, 또 3, 2, 1 나눠주면 20인 거예요. 그러면 4 이하가 적혀 있는 4 이하가 꺼낸 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이려면 우리가 4 이하인 수를 아예 안 갖고 있는 5부터 10까지 있는 수 중에 3개를 뽑은 거겠죠? 그러면 이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겠죠? 따라서 120에서 20을 뺀 100까지가 우리가 4 이하인 개수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수가 7 이상인 경우는 어떤 수일까요? 당연히 7부터 10까지 4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 경우는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즉 전체 경우의 수는 100 플러스 4가 되겠다. 근데 우리 전체 경우의 수가 120까지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20분의 104가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를 4로 나눠주면 30분의 26이겠고 다시 한번 2로 나눠주면 15분의 13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자, 27번 실내 구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구간을 식으로만 쓸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푸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쌤이 n 이런 거 좀 쓰라고 했죠.
평균 m, 시그마가 제곱인 전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을 한 녀석은 100대를 추출했고 한 녀석은 400대를 추출했어요. 그럼 일단 시그마가 뭐로 바뀌죠? 100대에 대한 녀석은 시그마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10분의 시그마로 표준 편차가 바뀌고요. 이 400대를 뽑은 녀석은 m, 400이 루트 치면 20이죠? 20에다가 20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우개를 크기를 좀 줄여서 이거 뭐야? 여기 없애고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써 놓으면 너무 간단해요. 사실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작성하죠? 길이라고 하기보다 실내 구간은 어떻게 작성하죠? 일단 95%첫 번째 이 친구부터 95%로 작성을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 x1이 표본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x1 빼기 1.96 곱하기 1.96이죠. 95% 1.96이기 때문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그럼 10분의 시그마 이게 a가 되겠고요. 여기부터 어디까지? x1에다가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몇 명? 400명을 400대를 99% 실내 구간으로 실내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x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1.96이 아니고 이제 99%인 거니까 2.58의 루트 n분의 루트 n이 여기서는 10이 아니고 20이죠. 400대를 이미 추출했기 때문에 20분의 시그마 로부터 x2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x1바랑 x2바가 빼면 1.34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녀석에서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빼든 어디서 빼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데서 빼면 돼요. 여기서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빼볼까요? 그럼 x1바 마이너스 x2바 여기서 빼는 게 아니고 친구들 여기죠 여기지 a랑 c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a고 얘가 c이기 때문에 이 친구 두 녀석을 빼야겠죠? x1 마이너스 x2 바를 해주면 즉 빼면 얘 a랑 c가 같기 때문에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둘이 빼봅시다. 너 빼기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한 거랑 플러스 2.58에 20분의 시그마 한 거가 0이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4로 나와 있죠. 이제 계산이에요, 계산. 여기다 20을 곱하면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여기다 곱하기 20 해주면 되겠죠. 그럼 20 곱하면은 26.8 마이너스 3.92 시그마에다가 플러스 2.58 시그마 한 개 0이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58을 더해주면 몇이죠?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가 1이 되네요. 즉 1.34의 시그마 한 개 26.8이 되면 돼요. 따라서 시그마는 2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그마 20 구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죠? 우리 B-A 찾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B-A 찾으면 되겠죠. B-A 하면 당연히 얘는 없어질 거고 2배에 1.96 곱하기 시그마가 20이었으니까 2겠죠. 따라서 1.96에다가 4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84다. 2번이 정답이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8번 두 집합 x가 1, 2, 3, 4, 5고요. y가 1, 2, 3, 4랍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집합 x의 모든 원소 x는 요 친구를 만족한대요. 그러면 이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다가 1을 넣었어요. 1은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었어요. 루트 2보다 크면 되고요. 3을 넣으면
루트 3보다 크면 되는 거고, 4를 넣으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5를 넣으면 루트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1은 그러면 모든 수를 다 가질 수 있고요. 얘는 다 F1은 1, 2, 3, 4, 1, 2, 3, 4를 다 가질 수 있고요. 2는 2, 3, 4를 가질 수 있고, 3은 마찬가지로 2, 3, 4를 가질 수 있고, 4는 2, 3, 4를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고, 5는 3, 4밖에 못 갖겠죠.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나를 보면 fx의 이 f의 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가장 좀 난잡한 애들은 누구예요? 이 친구가 가장 난잡하죠. 나머지는 다 2, 3, 4, 2, 3, 4, 2, 3, 4를 가질 수 있는데 f1, 즉 1이라고 하는 정의역은 1도 가질 수가 있고요. 5라고 하는 친구는 2개밖에 못 갖죠. 그러니 이런 경우는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더 좋겠다. 어떻게 경우를 나누냐? F1이 1인 경우와 두 번째 F1이 1이 아닌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계산할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F1, 자 1-1이 있겠죠. 1-1이 F5가 3일 때와 4일 때를 나눠주면 되겠다. 1-1은 3일 거고 1-2는 4일인 경우겠죠. F5가 4일 때. 그러면 이제 F1이 1이고 F5가 3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F5가 먼저 3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치역은 1, 3하고 2 또는 4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정의역이 F2와 F3과 F4가 있잖아요. 그럼 F2가 가질 수 있는 정의역은 누가 있죠? F2가 가질 수 있는 정의역은 2, 3, 4 중에 하나이고 3도 2, 3, 4 중에 하나고 4도 2, 3, 4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2 또는 3을 가질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 또는 3, 여기도 2 또는 3을 가질 수 있겠죠. 4는 나중에 가져도 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치역이 1, 2, 3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따라서 이 F2도 2, 3을 가리킬 수 있고 3도 2, 3, 4도 2, 3인 거니까 2의 제곱 여기다 2 곱하기 2를 하면 총 개수가 되겠죠? 그럼 총 8가지잖아요. 그죠? 총 8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빼줘야 되죠. 왜? 이 친구들이 다 2를 가지면 치역이 1, 3, 4는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다 3을 가지면 치역이 1, 3밖에 될 수가 없어요. 즉 2를 모두 다 안 가지고 있는 3을 다 선택하는 한 가지를 빼줘야겠죠. 그럼 총 7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1, 3, 2를 치역으로 가질 때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3이 아니고 이제 3이 아니고 4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4일 때.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4일 때도 마찬가지로 7개 있을 거니까. 그러면 총 14가지겠죠? 근데 이 14가지가 F5가 3일 때잖아요? 근데 F5가 4일 때도 마찬가지로 14가지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면 28가지가 우리가 구한 F1이 1인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F1이 1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F1이 1이 아닌 경우면 F1은 이제 2, 3, 4, 즉 마찬가지로 2랑 3이랑 4, F1, F2, F3, F4가 동일한 조건인 2랑 3이랑 4 중에 하나를 가리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F5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다.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1은 2-1이 뭐냐면 F5가 3인 경우를 구해보는 겁니다. F5가 3인 경우. 그러면 이제 F1, F2, F3, F4가 3을 가져도 되고 2, 3, 4 중에 하나씩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2, 3, 4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무조건 2랑 4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겠죠. 2라고 얘기하고 왜 3이라고 적는 거야? 2랑 4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죠. 1, 2, 3, 4 중에 1, 2, 3, 4인 이 녀석의 정의역들이 2랑 4를 치역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3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요 뒤에 가질 수 조건은 다양하겠죠? 2 두 개 가져도 되고 2랑 3 가져도 되고 2랑 4 가져도 되고 그럼 이렇게 2, 4, 2, 4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2, 4는 무조건 갖고 있는 거고, 2가 이제 끝나고, 3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4도 가져야 되고, 4도 가져도 되겠죠.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우리가 함수의 개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팩토리얼 하면 4팩을 3팩으로 나눠야 되니까 4고요. 얘는 4팩을 2팩으로 나눈 거니까 12고요. 얘는 4팩 2팩 2팩 나눈 거니까 6. 4팩 2팩으로 나누면 12.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얘도 12.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4가 되겠죠. 이 친구를 다 더하면 16, 22, 34, 그 다음에 46, 50이 돼요. 50. 총 50가지의 경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F5가 3인 경우죠. 그럼 F5가 누구인 경우? 4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0개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F1이 1일 때 28가지, F1이 1이 아닐 때 100가지인 걸 다 구했으니까 전체는 몇 가지가 된다? 128가지가 문제의 답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서 29번. 자, 29번은 연속 확률 분포가 나왔어요. 그래프의 넓이가 1인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y에 대한 변수도 하나 주어졌는데 이 연속 확률 변수 y에 대한 건 여기 나와 있죠. 요 fx랑 gx의 관계에 대해서 fx는 x가 확률 변수고 gx는 y가 확률 변수죠.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 녀석 기울기가 몇이에요? 3 증가했을 때 4분의 1 증가했으니까 12분의 1x가 되는 거죠. y는 12분의 1x. 얘는 그냥 함수가 4분의 1인 거고요. 이 녀석은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금방 알겠지만 x가 1 증가할 때 4분의 1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 뭐 플러스 뭐 식경이 막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식으로 보면은 이걸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더해서 k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 함수랑 어떤 함수랑 더해서 k가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간단해요. 여기서 더해서 k가 되려면 k-12분의 1x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쓰면 여기가 k일 거고 마이너스 12분의 1만큼 기울기가 내려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다시 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면 되겠죠. 어디까지? k까지. 즉, 이 녀석의 그래프를 뒤집어 준 거예요. 그러면 더해서 이 k가 될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 길이가 더해진 거니까 k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더해지면 k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더하면 k가 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다. 이 녀석이 g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k는 어떻게 쉽게 구하냐? 잘 봐요. 요 넓이가 어떻게 되죠? 요 넓이가 1이죠. 이 넓이도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요 녀석도 gx도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그죠?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요 넓이가 요 밑에 있는 요 넓이도 1이 돼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여기는 6은 요 6이고 여기가 5고 x값이 3인 거를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몇이 돼야 되는 거죠? 6k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는 3분의 1이라는 거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각하게 크게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k 값은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제가 p 6k이기 때문에 이 3분의 1 넣어주면 2부터 어디까지죠? 5까지죠? 즉 2부터 5까지의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죠. 요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답을 구하는 방법이겠다. 따라서 k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그래프는 아까 누구였죠? k-12분의 1x였죠? 여기 k-12분의 1x였죠? 거기다 이제 2를 넣으면 뭐 되죠? 2를 넣으면 k가 3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겠죠. 그럼 얘는 6분의 1이겠죠? 친구가 6분의 1이고요. 그죠? 3을 넣으면 몇이죠? 3분의 1 마이너스 3을 넣으면 4분의 1이겠죠? 그럼 얘는 12분의 1이겠죠. 친구가 12분의 1이겠죠. 따라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밑변끼리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는 그쵸, 얘가 아까 12분의 1이었죠? 12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다. 이게 넓이가 돼요. 따라서 얘는 12분의 3이고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24분의 3 더하기 6분의 1, 따라서 24분의 3 더하기 4가 돼서 24분의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됐나요? 그 정답은 몇이죠? 둘이 더해주면 31이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죠. 요것도 K를 구하는 방법을 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면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확률통계 30번은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거냐면, 일단 문제를 좀 살펴보면, 문제를 좀 살펴보면, 자, 뭐뭐일 때 뭐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죠?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의 답은 어떤 식으로 써지죠? a 플러스 b분의 a 꼴로 써지기 때문에 그렇게 a 플러스 b분의 a 꼴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수가 5 이상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에 넣는데요. 그럼 5 이상일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5 이상인 3분의 1 확률이면 흰 공 2개를 넣는 거고, 그럼 4 이하, 즉 3분의 2 확률이면 검은 공 1개를 주머니에 넣는데요. 그 5번 시행을 했을 때 총 시행을 완료한 다음에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더해서 7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7개 이상이려면 제가 흰 공은 어차피 2개씩 넣는 거니까 흰 공을 2라고 하고, 검은 공은 1개씩 넣는 거니까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더해서 7이 나오려면 최소값은 누가 되죠? 11122 11122 요게 더해서 7이죠. 1, 2, 3, 4, 5, 6, 7 7이 되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와, 그리고 7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 1, 2, 2, 2도 있을 수 있고, 1, 2, 2, 2, 2도 있을 수 있겠고, 2, 2, 2, 2, 2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다 7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찾는 거냐면, 우리가 흰 공의 개수랑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지는 그런 횟수가 있는지를 찾는 거죠. 지금 그러면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눠서 한번 해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건에서 요 AK와 BK가 같을 조건이 되려면 1, 1, 2, 1, 2가 되면 세 번째에서 우리가 A랑 B, 즉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1, 1, 2, 2, 2인데 이 친구일 때 세 번째에서 우리가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에는 안 되죠. 흰 공이랑 검은 공이 같아지는 경우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 전체의 확률을 구하면, 전체의 확률, 이 A 플러스 B는 확률을 구하면 이 검정색이 전체의 확률이 되고요. 빨간색이 위에 있는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다 돌아가도 되는 거니까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3분의 1이 3분의 1인가요? 1이 3분의 2죠? 그럼 3분의 2가 3분의 2가 여기 3분의 2로 씁시다. 3분의 2가 세제곱, 그 다음 3분의 1이 제곱이겠죠. 그래서 1이 3번, 2가 2번, 총 5개의 경우의 수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녀석이 이항 분포였죠. 이항 분포를 할 때 이렇게 식을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5개 중에 2개 선택해서 3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5C1의 3분의 2의 1승, 3분의 1의 4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그냥 3분의 1의 5승이 되겠죠. 이 검정색 경우가 전체 경우의 확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경우는요. 빨간 경우는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 3 곱하기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 2에다가
마찬가지로 확률이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의 제곱이겠죠. 요 3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은 요 1이 나오는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3 곱하기 2는 요 괄호친 녀석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괄호 안 친 요 바깥쪽 부분에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겠죠. 괄호 안에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3가지, 괄호 밖에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없으니까 1가지고요. 마찬가지로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세제곱이 된다. 요 2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세제곱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검정 거분에 빨간 거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검정 거분에 빨간 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 계산하면 어차피 3의 5승 분해는 다 동일시하죠? 그래서 3의 5승은 똑같이 쓸 거예요. 자, 5C3은 10일 거고요. 10 곱하기. 그 다음 3의 5승분의, 몇이죠? 저 친구 몇이죠? 8이죠, 8. 그럼 3의 5승을 이렇게 씁시다. 10 곱하기 8. 그 다음에 플러스. 밑에 친구도 어차피 3의 5승인 거니까 3의 5승분해로 통분을 한 걸로 칠게요. 그럼 10 곱하기 4일 거고, 이 친구는 5 곱하기 2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친구는 그냥 1이겠죠. 이게 전체의 확률인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써야겠죠. 이 빨간색을 쓰면 되는 겁니다. 빨간색을 써보면 똑같이 3의 5승분해, 저 빨간색 6 곱하기 6 곱하기 8이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밑이 3 곱하기 4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이 친구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계산만 해주면 돼요. 계산이 올라갈 거야. 어차피 3의 5승은 옆에서 없어질 거고, 얘는 80 플러스 40 플러스 10 플러스 1분의 요 8에 48 플러스 12를 해주면 되겠죠. 이 친구는 60일 거고, 이 친구는 131이겠네요. 약분이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131분의 60이 된다. 답은 191이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통 문제 풀이였고요. 곧 이어서 미적분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뻔한 수학 최영석 선생님이었습니다.